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포백을 정말 야심차게 들고 왔는데 스텔리니와 메이슨 이 두 명의 감독 겸 이제 코치 두 명의 공동 감독처럼 하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감독 경험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포백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포백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3백을 들고 나왔을 때는 랑글레와 벤 데이비스가 없으니까 산체스나 탄강가가 나왔죠. 근데 이제 지난 경기에서 산체스가 나오니까 산체스가 왼쪽에서 뛰기는 무리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겨놨더니 산체스와 포로가 오른쪽에서 수비적인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이래서 오늘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이 포백을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랑글레와 벤 데이비스가 이 경기에서 선발로 나올 만한 컨디션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3명의 미드필더를 뒀을 때도 미드필더 한 명이 많이 내려오는 3백처럼 되지 않을까 라고 아마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냥 포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포백을 마치 3백처럼 썼어요. 특히나 이 페리시치와 포로 이 두 명의 선수가 아무래도 페리치는 측면 공격수, 포로는 수비력이 매우 부족한 윙백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3백에서는 공격할 때 매우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하는 거 보시면 일단 페리시치와 포로가 매우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와 페리시치가 올라가면 수비 라인에서 선수가 포백이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수 정도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내려와서 좀 채워줄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스텔리니가 어떻게 미드필더 운영을 했느냐, 4-3-3이 아니었습니다. 스킵을 한 칸 올려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썼어요. 왜냐? 기마랑이스가 이 뉴캐슬의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니까 스킵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기마랑이스를 막아라, 이런 거였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페리시치나 포로는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는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아무도 안 내려와요. 그러면 다이어나 로메로 두 명이 이 넓은 공간을 다 커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호이비에르나 파페사르 두 명 중에 한 명이 내려온다 하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 명의 선수가 넓은 공간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포백을 썼을 때 스킵을 올려 쓴 것이 가장 치명적인 미스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페리시치와 포로는 수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백에 어울리는 자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선수들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당연히 포백을 쓸 때 예상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예상되는 문제를 오늘 스텔린이나 메이슨 이 두 명의 사람이 단 한 가지도 보완해오지 못했다. 그게 정말 실망적인 경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들을 보시면요, 포백이죠. 페리시치, 다이어, 로메로, 포로. 그리고 이때 측면으로 돌아뛰는 기마랑이스에게 뉴캐슬이 패스를 보내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위치를 보면 호이비에르가 중원에 있고요, 파페사르가 약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스킵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스킵이 오늘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역할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오늘 호이비에르와 사르 두 명이서 이제 미드필더를 본 거거든요, 중앙 미드필더를.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조엘링톤이 볼을 잡아요. 볼을 잡고 포로가 끌려 나오죠. 끌려 나오니까 로메로가 빠르게 포로의 뒷공간을 커버하러 뛰어갑니다. 근데 미드필더 라인을 보면 호이비에르 한 선수가 있고 스킵이 위에서 못 내려오고 있고 파페사르도 못 내려오고 있어요. 두 명의 선수가.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요, 조엘링톤이 볼을 잡았을 때 포로의 뒷공간을 로메로가 커버를 해야 되니까, 심지어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선수가 한 명 또 있었죠. 그래서 로메로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공간이 나오는데 보시면 호이비에르 혼자서 수비라인 앞공간을 막고 있고 스킵이 빠르게 못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호이비에르가 이 공간을 커버하기도 애매한 게 사르도 안 내려오니까 호이비에르가 움직이면 뒷공간을 또 주게 되겠죠. 이래서 호이비에르가 되게 애매한 상황에 서 있었고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엘링톤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조엘링톤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토트넘의 선수들이 아무도 조엘링톤을 막지 못합니다. 이 많은 선수가 있는데도. 그리고 여기서 조엘링톤이 슈팅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 페리시치가 오늘 풀백이었는데 페리시치는 애초에 공격수잖아요. 그래서 볼이 튀어나왔을 때 뒷공간으로 뉴캐슬의 선수가 한 명 뛰어들어가는데 페리시치가 수비적인 반응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오는 세컨볼을 뉴캐슬이 너무나 쉽게 득점으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포백에 대한 문제점, 포로의 수비가 약하다. 그래서 로메로가 뒷공간을 커버해줘야 되는데 로메로의 앞공간, 로메로가 커버를 들어갈 때 수비수가 2명밖에 없으니까 공간은 많이 난다. 근데 공간이 많이 났는데 스킵이 올라가 있으니까 커버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열려서 조엘링턴이 슈팅을 했는데 맞고 나오는 걸 또 페리치가 못 따라가면서 실점을 한다. 사실은 토트넘 정도의 그런 팀, 챔피언스 리그권 싸움을 하는 팀의 수비라고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점이었고요. 두 번째 실점 장면 똑같아요. 두 번째 실점 장면 보시면요, 너무나 이건 단순하거든요. 파비안 셰어, 뉴캐슬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반대편에 있는 조엘링턴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뉴캐슬의 경기를 단 한 번만 봤어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보시는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뉴캐슬의 공격 패턴이 저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파비안 셰어의 킥력이 좋아서. 그런데 뛰어들어갈 때 여기서 일단 포로가 조엘링턴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백을 썼으면 이렇게 넘어왔을 때 포로가 여기서 못 따라가면 중앙 수비수 한 명이 포로의 뒷공간을 커버해 주겠죠. 포로의 수비 부담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런데 포백을 쓰니까 자기가 이 조엘링턴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는데 이걸 못 따라갑니다. 이거는 포백을 쓸 때 이미 다 예상이 됐던 문제였어요. 포로와 페리시치의 수비가 포백을 쓸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근데 이 장면을 일단 놓쳤고, 로메로는 로메로대로 한 선수에게 잡혀 있으니까 커버를 못 갑니다. 이것도 사실은 원래 중앙 수비수가 한 명 있었으면 포로가 놓치는 선수를 커버해 줬겠죠. 그런데 포백을 쓰니까 로메로도 그런 여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포로가 못 따라가면 당연하게도 그냥 뒷공간 패스 한 방에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찬스, 실점. 너무 이거는 어이없이 먹혔죠.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패턴이 뉴캐슬의 가장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포백을 썼는데, 그리고 포로의 수비적인 문제가 당연히 예상되는데 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예상되는 뉴캐슬의 공격 방식에 아무런 대응도 못했던 장면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감독이 경기를 준비할 때 경기에 대한 준비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안 됐다 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 번째 실점 장면 똑같아요. 포로와 페리시치 윙백처럼 뛰었다 했잖아요. 엄청 올라갑니다, 공격할 때. 그리고 스킵도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면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페리시치가 되게 올라가니까, 윙백처럼 올라가니까 호이비에르가 이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토트넘이 미드필더 라인에 남아있는 선수가 파페사르 한 명이죠? 이러면 빌드업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손흥민이 내려옵니다. 볼을 받으려고. 호이비에르는 커버하러 나갔고 스킵은 올라가 있으니까 손흥민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볼을 받는 상황인데 이때 파비안 셰어가 올라와서 손흥민의 볼을 끊어냅니다. 이것도 뉴캐슬에 대한 파악이 정말 안 돼 있는 건데, 파비안 셰어는 이렇게 올라와서 끊어내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예요. 공격적인 수비를 잘하는 선수거든요. 반면에 뒷공간 커버가 약간 불안합니다. 그랬으면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손흥민이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파비안 셰어의 불안한 뒷공간을 공략해야지,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파비안 셰어가 잘할 수 있는 수비 방식, 올라와서 압박하는 장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 더군다나 등지고 볼을 받는 플레이를 잘하는 게 아니니까 볼을 빼앗겨요. 근데 뺏길 때 보면 호이비에르가 뒤로 물러나 있죠. 페리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이어와 로메로 앞 공간을 파페사르 혼자서 막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요, 뉴캐슬이 뺏어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순간적으로 파페사르가, 호이비에르도 뒤로 물러나 있고 스킵은 올라가 있고 하니까 파페사르 혼자서 4명의 선수를 상대하고 있어요, 중원에서. 이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파페사르가 마크를 못하죠, 4명의 선수를 상대하니까. 그래서 너무 프리하게 올라와서 머피가 슈팅, 세 번째 득점이 나옵니다.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온 거고요. 네 번째 실점 장면 보세요. 포로 공격할 때 올라가 있습니다. 페리시치 공격할 때 엄청 올라가 있어요. 포백을 쓰는데 마치 3백의 윙백처럼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그래서 뒷공간에 로메로 혼자 있고 옆에 다이어가 있거든요. 두 명이서 이 넓은 공간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뉴캐슬이 공격을 전개하는데 포로가 못 내려오니까 로메로가 끌려나갑니다. 근데 로메로가 끌려나가면
다이어가 혼자서 커버를 해야 되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페리시치도 윙백처럼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늦죠. 이러면 가뜩이나 다이어도 스피드가 느리고 공간 커버를 못하는 선수인데 이 넓은 공간을 다이어가 혼자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스텔리니가 그리고 메이슨이 포백을 쓰기로 했으면 이런 장면을 나오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포백을 쓴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또 패스 한 방입니다. 패스 한 방 들어가요. 근데 다이어가 이 넓은 공간을 커버를 못하죠. 너무 쉽게 이삭이 뛰어들어가면서 1대1 찬스 나옵니다. 로메로는 측면으로 커버 나갔다가 복귀하는 속도가 또 느리고, 근데 다이어가 못 따라가니까 1대1 찬스 득점. 그리고 5번째 골 장면 마찬가지예요. 페리시치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뉴캐슬이 공격을 전개하는데 페리시치가 3백이면 올라가도 되죠. 커버를 누군가 해주니까. 그런데 토트넘은 남아있는 수비수가 포로, 로메로, 다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뉴캐슬이 공격을 이제 전개를 해요. 전개를 하는데 측면으로 공격이 전개될 때 페리시치가 올라가 있다가 뒤늦게 내려오니까 다이어가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오니까 이번에 다이어의 뒷공간으로 뉴캐슬의 선수가 한 명 뛰어들어가요. 이러면 당연히 로메로가 또 끌려 나가겠죠? 연쇄적으로. 그래서 다음 장 보면 로메로가 끌려 나가니까 순간적으로 중앙에 포로 한 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로메로가 끌려 나가니까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으로 뉴캐슬의 선수 한 명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근데 포로 입장에서는 또 이 선수를 따라가자니 뒤에서 따라오는 선수가 있고, 뒤에 있는 선수를 따라가자니 앞쪽에 있는 선수가 있고, 그래서 포로도 여기서 수비를 또 못하죠, 제대로.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완전히 놓쳤고요. 포로가 이때는 따라가기에는 늦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너무나 쉽게 득점. 이게 포백을 쓰고 경기 시작 20분 만에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는 20분 만에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토트넘이 포백을 썼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스텔리니와 메이슨이 경험 부족으로 제대로 대비가 안 된 채 나왔다. 물론 스텔린이나 메이슨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 경기도 랑글레나 벤 데이비스가 못 나오는데 3백을 쓰려면 그러면 산체스나 탄강가를 써야 되는데 썼을 때 본머스전에서 3골을 먹혔으니까 3백을 쓰기에는 또 너무 부담이 돼요. 수비적으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온 전략이 포백인데, 근데 이 포백을 썼을 때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스텔리니와 메이슨이 대비를 못 해온 거죠. 이거는 감독의 경험도 사실은 크게 작용했던 거고, 그리고 이 토트넘의 스쿼드적인 문제점도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이 토트넘이 사실은 20분 만에 5골, 굴욕적인 경기고, 사실상 오늘 경기를 끝으로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 오늘 경기는 6점짜리 경기였어요. 뉴캐슬이 이제는 토트넘과 승점 6점 차이가 나요. 그런데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뉴캐슬과 토트넘의 승점 차이가 9점 차이까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겼으면 토트넘과 뉴캐슬의 승점 차이가, 뉴캐슬이 남은 경기를 이겨도 승점이 3점 차이였겠죠? 오늘 경기를 이겼으면 승점 3점 차이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을 승점 9점 차이까지 달아나게 되는 상황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를 끝으로 이제 남은 경기에서 뉴캐슬이 토트넘이 모든 경기를 이긴다는 전제하에 승점 12점만 따면 챔피언스리그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전승을 일단 해야 되고, 뉴캐슬은 7경기에서 12점을 못 따야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를 갈 수 있어요. 매우 어려운 미션이죠. 그래서 오늘 경기 패배로 사실상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감독의 이 미숙함, 토트넘의 부족한 수비적인 스쿼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최악의 경기 결과를 만들었던 그런 경기였다.